온타리오 주정부가 여성들의 유방암 자가검사 가능 연령을 40세로 하향 조정합니다. 8일 온주정부는 40세부터 74세의 여성은 의사소견서 없이 유방암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온주 보건부 장관 실비아 존스는 이 조치를 통해 캐나다 여성의 조기 유방암 발견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존스 장관은 온주 6명 9명 중 1명이 유방암에 걸린다며 유방암의 조기 발견은 귀중한 생명을 구할 가능성을 높인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번 조치로 약 100만 명의 주민이 필요한 시기에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토론토 피어슨 공항이 미국 동남부 항공편 운항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피어슨 공항 측은 허리케인 밀튼이 9일 미국 동남부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템파와 올란도로 향하는 항공편 운항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항공편 운항 재개 일정은 추후 공지될 예정입니다. 또한 플로리다 올란도는 시민 안전을 위해 9일부터 공항 운영을 중단합니다. 반면 폭풍의 경로에서 벗어난 마이애미 국제공항과 헐리우드 국제공항은 운영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한편 허리케인 밀튼은 7일 최고 등급인 5등급까지 커졌으나 8일에는 4등급으로 소폭 감소했습니다. 한국초등 아이스하키 연맹 대표팀이 제39회 미시사가 얼리버드 AA 하키 토너먼트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1일부터 6일까지 캐나다 미시사가에서 열렸으며 13팀이 참가했습니다. 대표팀은 준결승에서 토론토 이스트 앤더스와 연장전 끝에 3대2로 승리하며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결승에서는 GT 캐피탈스를 상대로 6대2로 승리해서 무패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이번 승리는 전문 코치진의 체계적인 관리와 팀의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태극마크를 가슴에 단 어린 선수들은 경기 내내 성숙하고 자신감 넘치는 플레이를 보였으며 이번 경기로 대한민국이 아이스 하키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규현 부회장은 유소년 선수들이 더욱 좋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뉴스에 도움이 됩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의 제프리 힌튼 교수가 2024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지난 8일 인공지능 분야의 선구자로 알려진 힌튼 교수는 머닝머신 기초를 확립한 공로로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의 존 호필드 교수와 공동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태어난 힌튼 교수는 1970년대 후반부터 미국과 캐나다를 중심으로 활발한 연구활동을 이어왔습니다. 그는 에든버러 대학교 대학원 시절 컴퓨터가 인간의 뇌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인공신경망 개념을 처음 제안했습니다. 당시에는 이 아이디어가 실현 불가능하다고 여겼지만 그는 연구를 지속하며 결국 인공신경망을 현실로 만들어냈습니다. 1912년 토론토 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 힌튼 교수는 제자들과 함께 AI 기업 DNN 리서치를 설립하고 컴퓨터가 수천 장의 사진을 분석해 사물을 인식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은 생성형 AI 챗GPT의 탄생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1913년 구글은 이 회사를 4,400만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힌튼 교수는 AI 발전이 산업혁명에 버금가는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도 그 잠재적 위험에 대해 경고해 왔습니다. 그는 AI 기술이 의료 및 산업 발전에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며 긍정적인 전망을 언급한 한편 통제 불능 상태가 될 경우 인간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노벨상을 수상한 소감에 대해 힌튼 교수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라며 놀라움을 전했습니다. 한편 지난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자격으로 토론토를 방문했을 때 힌튼 교수와 인공지능 박사들, 벡터연구소 대표, 토론토 대학교 총장과의 만남도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에서는 인공지능 전문 기업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올해 초부터 광역 토론토에서 콘도 매물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맥스 캐나다의 보고서에 따르면 1월부터 8월까지 GTA 콘도 매물은 52.8% 증가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BC주 프레이저밸리가 58.7%, 캘거리 52.4%가 증가한 반면 밴쿠버 7.3%, 할리팩스 8.1%로 한 자릿수 증가에 그쳤습니다. GTA 평균 콘도 판매 가격은 1.9% 하락해 73만 2,648달러를 기록하며 전국에서 유일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리맥스 캐나다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부동산 보유자와 구매 희망자는 높은 이자와 대출 규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기준금리 인하와 규제 완화가 이루어질 경우 올 연말부터 콘도 판매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10월 7일 주 캐나다 대사관과 연하 마틴 상원의원은 국경일 및 국군의 날과 한인 문화유산의 달 지정을 기념하는 행사를 오타와에서 공동 개최했습니다. 이 행사는 지난 6월 캐나다 연방상원이 한인 문화유산의 달 지정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후 이루어진 것입니다. 2015년 보수당 상원 원내 수석 부대표를 맡고 있는 마틴 의원은 BC주를 대표하는 한인 최초의 캐나다 연방 상원 의원입니다. 이번 행사에는 레이몽드 가네 상원의장, 그레그 퍼커스 하원의장, 프랑스와 필립 샴페인 장관, 로버트 올리펀드 정무차관 등 450여 명의 정관계 인사가 참석했습니다. 부채춤, 퓨전 국악, 케이팝 댄스 등 다양한 문화 공연이 진행되어 행사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습니다. 이뭉순 대사는 환영사에서 한국의 근대화와 민주화 과정은 캐나다와의 협력으로 가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하 마틴 의원은 태극기가 캐나다 의회에 개양된 것은 역사적인 일이라며 이러한 성과는 캐나다 사회 각 분야에서 이민자들의 성실함과 근면함이 든든한 기반이 되어 주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행사 전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에서 헌화식이 개최되었고 연방의회 의사당에서는 태극기 개양식도 올렸습니다. 캐나다는 6.25 전쟁의 3대 참전국이자 오랜 우방국으로서 양국 관계가 경제, 안보,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해 왔습니다. 특히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캐나다 방문을 계기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으며 고위급 경제안보 대화와 외교 국방회의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양국은 2024년 25년을 상호 문화 교류의 해로 지정하고 청년 교류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라디오 텔레비전 통신위원회 CRTC가 캐나다의 주요 이동통신 3사에게 해외 로밍 요금 인하 계획을 제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CRTC는 캐나다 이동통신 3사의 해외 로밍 요금이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나치게 비싸다며 주민들은 통화량에 관계없이 하루 최소 $10에서 최대 $16의 정액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저렴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CRTC는 로저스, 벨, 텔러스 등 캐나다의 대형 이동통신사들에게 11월 4일까지 로밍 요금제 인하 및 다양화에 대한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캐나다는 전 세계에서 10번째로 비싼 휴대전화 데이터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데이터 1GB 기준 캐나다의 평균 요금은 $7.36로 프랑스의 0.28달러와 비교해 무려 26배나 비쌉니다. 이러한 조치는 캐나다 주민들의 통신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CKN 캐나다 코리안 뉴스였습니다. 더욱 정확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